여러분, 바이킹스 어프에 다녀와 본 적 있으신가요? 인당 $100라는 높은 금액대지만 비싼 식재료인 랍스터를 비롯해 맛난 음식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인데요.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많이 못 먹는 사람에겐 가격 대비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킹스 어프에서 이번엔 100유로 코스 요리 전문점을 만들었다고 해서 회사랑이 다녀왔습니다. 과연 무한리필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가성비는 괜찮은지 꼼꼼하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잠실에 위치한 생메종이라는 해산물 베이스의 프렌치 레스토랑입니다. 생메종은 프렌치와 초밥 오마카세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서 코스 중심의 요리를 선보이는 식당인데요. 저는 프렌치 파트에서 인당 100유로 코스를 주문해보았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아무조부시 전체 요리가 나왔는데요. 베이컨을 얹은 굴 그라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굴 위에 크림 소스와 치즈, 베이컨과 파슬리를 얹은 건데요. 지금 이거 딱 푸자마자 불에 바다내음이 엄청 강렬하게 올라옵니다. 근데 굴은 약간 생굴 냄새? 그냥 저는 굴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굴구이가 아니고 아는 거의 생굴을 아주 살짝 익힌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소스는 크림의 고소한 맛과 치즈의 짭조름함, 베이컨의 훈연향이 느껴지는 음식이었습니다. 정말 편하게 얘기하면 덜 익힌 굴 위에 치즈랑 크림 소스를 얹어 먹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나온 음식은 샐러드. 불에 살짝 구운 보스턴 레터스, 양배추의 한 종류죠. 그리고 버터 양념을 곁들인 홍새우 세비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샐러드보다는 요리에 가까운 느낌이네요. 여기 있는 양상추랑 새우, 치즈를 한 번에 곁들여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었던 샐러드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새콤한 양상추 샐러드를 먹는 느낌이에요. 그 맛을 기본으로 다른 게 더 느껴지는데요. 우선 이 양상추를 불에 살짝 구워서인지 불냄새가 은은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홍새우 같은 경우는 약간 숙성이 된 것처럼 녹진한 질감이 있고 위에 얹어진 버터 소스로 인한 고소함이 살짝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치즈 같은 경우는 건조한 것처럼 상당히 꾸덕하고 짭짤하고 고소한 맛이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고가의 식당을 자주 가는 편은 아닙니다. 아마 그런 곳의 샐러드와 비교한다면 이곳은 그렇게 맛난 경우가 아닐 수 있겠지만 흔히 식당에서 먹던 샐러드와 비교했을 때 맛은 확실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홍새우 또한 너무 매력적으로 다뤄주셨고요. 섬세함이 녹아있어서 더욱 맛있었던 샐러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캐비어가 나왔습니다. 캐비어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100유로 코스 같은 경우는 골드랍의 10g을 인당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캐비어 가격을 알아보니까 온라인 최저가가 약 2만원 중반대로 상당히 비싼 식재료더라고요. 이 캐비어 같은 경우는 철에 닿으면 철 냄새를 흡수해서 이렇게 자개 스푼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약간 해산물의 비릿함 그리고 감칠맛이 꽤 강하게 있어요. 캐비어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먹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맛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더 높은 등급을 먹게 되면 그 섬세한 맛과 감칠맛에 만족할 수 있겠지만 대중적으로 맛있다고 표현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식재료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저 무르고 짭짤하고 감칠맛 강한 알을 먹는 느낌? 이제는 같이 나온 메밀 팬케이크와 종량파, 부추, 사워크림, 계란 흰자, 노른자를 함께 곁들여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추랑 정양파는 향보다는 식감을 더해준 느낌? 그렇게 향이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주로 느껴지는 건 사워크림의 신맛과 캐비어의 짭조름함 그리고 팬케이크 내음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느껴지는 음식이었어요. 근데 독특하다고 생각하는데 맛있다 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물론 맛이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취향 차이라고 보는데요. 회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아할 맛이다 라는 것보단 새로운 맛에 대한 경험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온 음식은 트러플 컬리플라워 스프입니다. 안에는 리코타 치즈와 랍스터 살 그리고 건조한 야채 칩이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맛을 볼게요. 이름이 컬리플라워 스프잖아요. 그에 걸맞게 야채를 오래 끓여서 스프로 만든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러플 같은 경우는 다 먹고 나서 약간 잔향으로 남았다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은은했습니다. 브로콜리 스프처럼 야채 특유의 내음과 크림의 묵직함, 야채칩의 식감을 즐기기 좋은 요리였습니다. 확실한 건 뷔페에서 제공되는 스프와는 달리 이 또한 섬세함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맛난 음식보단 식재료의 섬세함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코스 요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모로코식 파프리카 양념을 곁들인 농구구이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파프리카 양념 외에 우유랑 버터를 섞은 거품 소스도 있는데요. 한번 맛을 볼게요. 맛있다 이거.
우선 농어는 아주 부드럽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고 특별하게 양념이 안 돼 있어서 농어 자체의 담백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로코시 파프리카 양념 같은 경우는 신맛이 덜한 토마토 파스타 소스를 먹은 느낌이었어요. 사실 이 두 가지의 조합만 봤을 때에는 그냥 소소한 음식이었는데 여기에 아까 그 거품 소스 있죠? 그게 정말 강렬한 고소함을 더해줘서 딱 입에 넣었을 때 고소함이 입안 전체에 싹 퍼지고 버터 내음도 정말 마음에 들었던 요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진 명태살에 감싼 오징어 구이와 먹물로 만든 리조또가 나왔습니다. 지금 비주얼은 이런데요. 아래에는 바질 소스, 그리고 위에는 성게가 얹어져 있습니다. 동생은 약간 오징어 순대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데 어떨지 한번 맛을 볼게요. 이 오징어 요리는 명태가 메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명태는 생선살로 만든 완자 같았어요. 그리고 오징어 같은 경우는 담백한데 여기에 바질 양념까지 곁들여져 있으니까 특별한 맛보다는 향긋함과 식감을 즐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온 먹물 리조또도 함께 먹어봤는데요. 오징어 구이가 담백했다면 리조또는 비교적 간이 약한 편이라 함께 먹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리조또는 치즈가 많이 들어간 것처럼 꾸덕하고 특이한 향이 있었는데요. 여쭤보니까 오징어 내장 냄새라고 합니다. 비유할 게 딱히 떠오르지 않지만 치즈의 무거운 내용과 묘하게 어울리는 향으로 이 또한 향과 맛을 섬세하게 즐기기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구이의 성게는 쓴맛이 없어 좋았지만 이번 요리에선 주인공보단 들러리 같은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메인 음식이 나오기 전에 입가심으로 설탕과 애플민트로 가니쉬를 한 소르베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약간 둥지 같죠? 소르베는 가니쉬였던 설탕의 캐릭터가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조금은 딱딱한 솜사탕을 새콤한 소르베와 곁들여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새콤함에 입이 어느 정도 정돈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메인이 나왔는데요. 메인은 양갈비와 랍스터 구이 둘 중 하나인데 전 랍스터 구이를 주문하고 동생은 양갈비를 주문했습니다. 양갈비는 이따 맛보는 걸로 하고요. 랍스터 요리는 자. 이런 식으로 비스크 소스와 라자냐 그리고 참숯에 구운 랍스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랍스타는 꼬리살을 뗐더니 이 정도 양이 나오네요. 활 랍스타를 손질해서 바로 구운 거라 그런지 정말 탱글탱글하고 촉촉하고 랍스타 자체의 단맛도 은은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먹는데 뭔가 매운맛이 느껴지더라고요. 보니까 이 비스켓 소스, 후추와 비슷한 매운맛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랍스타의 맛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었고요. 이번 역시 랍스타의 맛을 더 집중하게 만든 요리를 먹는 것 같았습니다. 바이킹스 워프의 랍스타와 이곳의 랍스타 요리를 비교한다면 활 랍스타 사용의 유무가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바이킹스 워프의 랍스타 대부분은 냉동 자솔 랍스타를 한번 데운 후에 제공하는 걸로 육질에 있어 약간 질기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수주의 활 랍스타를 바로잡아 조리하기에 냉동과는 다른 식감부터 풍부한 맛까지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었던 라자냐는 랍스타 내장을 곁들여서 맛을 볼게요. 라자냐는 겉보기엔 몰랐는데 야채와 치즈를 넣고 만든 걸로 연한 아삭함과 야채의 담백함, 가벼움이 전반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랍스터 내장은 신선하면서 풍성한 내장 내음과 고소함을 더해주어 먹기에 괜찮은 조합이었고요. 그리고 양갈비도 살짝 맛을 볼게요. 양갈비는 질기지 않고 그리고 약간 바베큐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마치 캠핑장에서 먹는 그런 불레음, 그리고 소스도 여러 가지 있어서 다양하게 즐기기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종류의 메인 요리 모두 맛에 있어서는 만족스러웠지만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에서 살짝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저트인 케이크와 차가 나왔는데요. 차 브랜드도 그렇고 케이크의 퀄리티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이킹스 워프도 디저트 맛집이라 불릴 정도로 디저트는 탄탄한 편인데요. 이 둘을 비교한다면 생매종의 케이크 퀄리티가 살짝 더 높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바이킹스 그룹에서 만든 해산물 베이스의 프렌치 코스를 먹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랍스터 무한리필과 코스 요리를 비교해볼 건데요. 우선 바이킹스 워프는 자속 랍스타를 양껏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랍스타의 참맛을 느끼기보다는 비싼 단백질을 섭취하는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점에서 맛난 랍스타 요리를 맛보고 싶은 분은 바이킹스 워프보다는 이곳 생매종이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회나 초밥 같은 해산물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생매종의 프렌치 코스보다는 바이킹스 워프를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해산물 베이스라고 해도 프렌치 요리는 저처럼 회를 좋아하는 사람에겐 취향에 있어 다소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해산물 베이스의 프렌치 요리는 프렌치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하나의 장르처럼 즐기는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한식에도 해산물 베이스, 육류 베이스로 나눠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가성비에 있어선 바이킹스 어프나 생매종 둘 다 사람에 따라 느끼는 게 크게 상이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용된 식재료와 서비스를 보면 엄청 비싸게 선보이는 건 아니지만 회를 좋아하는 분들, 프렌치 코스가 낯선 분들에겐 가격 대비 만족도는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양은 적당히 해서 살짝 부족한 느낌 정도로 푸짐한 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